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들어가며 정작 중요한 감정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의식 밖에 숨어 있는, 즉 무의식 차원에 있는 정신적 측면이 있다. 방어 기제가 바로 이 책의 주제다. 방어 기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방어 기제가 의식에 들여놓지 않으려 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인지, 왜 방어 기제에 의지하는지, 무의식적 고통을 인정하고 마주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본다. 심리적 방어 기제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돕는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성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 방어 기제가 단단하고 깊숙하게 굳어버리면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고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꾸리며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책은 당신이 방어 기제를 인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언제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고통을 마주하기란 어렵지만 해방감과 흥분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다른 사람의 복잡한 심리를 인지하고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만큼 매혹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심리치료 내담자들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마주할 수 없듯이 당신도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진정한 성장은 서서히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겁이 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치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조금씩 새로이 얻는 자기 인식과 앞으로 내딛는 매 걸음이 가치 있다. 방어 기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나 역시 매일 나 자신의 방어 기제와 마주하고 씨름한다. 민감한 감정적 문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오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그 문제를 좀 더 쉽고 자신 있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을 마주하고 그와 연관된 힘겨운 기억과 싸우는 과정은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제1장 내가 모르는 나. 살다가 한 번쯤 스스로도 놀랄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은밀히 계속되고 있던 뭔가를 불쑥 알아차릴 때가 있다.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고 나면 내가 이런 강렬한 감정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불현듯 깨닫는다. 심리치료사가 되고 30년 동안 나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많은 것이 들린다. 참기 어려운 욕구,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분노, 악의적인 시기와 질투, 파괴적인 수치심 등 너무 강렬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말이다. 나는 그들이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즉 심리적 방어 기제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또 특정한 방어 기제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바로 여기에 심리적 방어 기제의 문제가 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는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그 기제가 꼭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또 너무 깊숙이 박혀버리면 직면해야 할 중요한 감정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방어 기제는 격한 감정을 전혀 다른 곳으로 표출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거나 심지어는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애인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에 필요한 감정까지 몰아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면 타인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분노나 불행을 과식증처럼 삼켜버리면 가정에서건 친구 관계에서건 직장에서건 감정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표출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기 안에 숨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한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만 맺을 수밖에 없다. 방어 기제는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 지금 당장 작동한다. 경솔하고 반사적이며 이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그뿐, 그 뒤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끔 우리는 마침내 깨어나 진실과 마주하기도 한다.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문득 밖으로 드러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몰래 들끓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그랬듯 방어 기제는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할 때가 더 많다. 제3장 감정은 어떤 풍경일까? 고통 없이 거저 찾아오는 자각은 없다. 카를 융. 이전 장에서 우리는 인간 경험의 중심부에 있는 세 가지 주요 심리 문제, 즉 결핍감 견디기, 강렬한 감정 받아들이기, 자존감 키우기를 살펴봤다. 이 중 두 번째가 특히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세 영역 모두 인간이라면 한 번쯤 느끼는 특유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심리 문제에 대처하려면 아주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하고 안녕하다는 느낌과 자부심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만족한다. 튼튼한 자존감은 행복과 충족감으로도 연결된다. 반면 수치심은 우리가 아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다.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꾼이다. 감정 전반에 어둠을 들이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응하다 보면 격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감정을 잘 헤쳐나가려면 즐겁든 고통스럽든 그 강렬함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양한 감정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넘쳐난다. 서점 자기계발 코너에 가보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설계해주거나 무조건적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수도 없이 꽂혀 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도 많다. 행복에 대한 갈망도,
사랑을 느끼고픈 욕망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초월하고픈 소망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이 책에서 감정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려고 한다. 감정은 일시적인 경험이다. 찾아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늘 한 가지 감정만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의 성취는 불가능하다. 그 상태에 도달한 다음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부모나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 큰 성공을 거두고 인생의 목표를 이룬다 해도 경기가 나빠지거나 도로가 꽉 막히거나 가게 점원이 무례하거나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불만, 실망, 분노, 슬픔, 비통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대개 고통을 예상하거나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고통이나 불만, 실망을 참아내야 한다. 가끔은 교훈을 얻을 때도 있지만 다시는 걔 안 믿어.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견뎌내는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 감정을 불가피하거나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데 서툰 사람이 아주 많다. 술이나 약물, 딴 데로 정신을 팔고 심지어는 진짜 감정을 스스로에게 속이려고까지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2부에서 논할 여러 가지 방어 기제에 의존한다. 방어 기제에 대해 배우기 전에 우리 감정이 어떤 풍경을 이루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주요 심리 문제를 헤쳐나갈 때 한 번쯤 느끼고 시달리는 감정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과 경험을 완전히 파악한다 해도 그런 감정은 피할 수 없다. 보통은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방어 기제에 의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감정의 기본 구조가 7개의 대립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분노와 평온, 증오와 사랑, 두려움과 신뢰, 수치와 무치, 감사와 배은망덕, 연민과 분개, 시기와 경쟁심. 다음 이야기하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 감정을 떠올리면 당시에 느꼈던 몸의 감각, 그 감정이 불러일으킨 공상, 그 감정에 대해 스스로 내렸던 판단, 그리고 그 감정을 표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기억날 것이다. 그 감정을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걸 생각해보자. 다음은 우리가 보통 꺼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다. 괴로울 정도로 외롭다. 성적으로 불만족스럽다. 남의 애정과 관심이 관절하다. 심한 분노가 치민다. 깊은 상실감 때문에 슬프다.
증오에 차 있다.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남이 부럽다. 질투가 나서 죽을 것 같다. 이 중 해당 사례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따로 적어두자. 방어기제가 작동 중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감정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그것도 기록해둬야 한다. 자신이 유독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욕구와 의존성. 자신의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태어나서 처음 남에게 의존했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됐거나 극도로 불안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욕구가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압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얻어내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 어떤 욕구나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욕구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면 가족 대부분은 칭찬한다. 그런 가족의 일원은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는 법을 배우고 무슨 일이든 의욕이 넘친다. 욕구를 의식으로부터 억누르면 박탈감을 견뎌야 하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억압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가는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들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가 망가질 것이다. 늘 주변 사람들이 내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면 더욱 더 그래야 한다. 음식이나 약물 관련 문제가 있다면 타인과 연관된 욕구를 억압하거나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섹스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욕을 억압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포르노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특히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렇다면 성욕을 채우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다면 자신의 결핍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친구나 친밀한 관계나 섹스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 강렬한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억압이나 부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의식에서 몰아내고는 자기 자신이 아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축 처지는 일도 아주 신나는 일도 없이 늘 안정된 상태에 머문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한두 개가 아닌 모든 범위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인생이 밋밋하게 느껴지거나 자주 따분해지면 아마도 억압이 가동 중일 것이다. 감정에 끼어들 자리 없이 아주 논리적인 태도로 인생에 접근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내 감정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 감정은 모든 대인 관계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친구든 동료든 연인이든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이 부정하는 가장 흔한 감정 중에 하나는 분노다. 불만, 분노, 격분, 그리고 때때로 증오는 인간의 감정의 풍경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인간관계에서 한 번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절대로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노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화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회피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이용했거나 실망시켰을 경우, 자신의 분노가 두려워 계속 부정하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대부분의 가족은 분노 표출을 막는다.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아주 파괴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화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분노에도 나름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분노는 파멸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인생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더 큰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람들은 상실에 따른 깊은 슬픔 또한 자주 억압한다. 우리 문화는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젖어 있는 걸 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나약함의 증거로 생각한다. 실연하거나 친구를 잃고 그리고 나서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비통함과 슬픔을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존감.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원초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억압이나 부정을 사용한다. 진정한 자존감을 기르는 대신 자기 자신과 인생이 지극히 정상이고 우월해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자기가 잘 지내고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겉모습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룹 5에 가장 공감이 간다면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발동해 수치심을 무의식으로 밀어넣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느낌을 부정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우월감을 키워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경멸한다. 그래서 누구와도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수치심을 억압한 뒤 수치심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것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자주 한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깊은 골이 생기고 상대방은 깊은 관계 맺기를 꺼릴 것이다. 그 결과 친구와 동료나 사랑하는 이들과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 그룹 1부터 6까지 나열해 보겠다. 그룹 1. 내가 필요로 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늘 집착이 강한 사람들과 엮인다. 애정에 굶주리고 남에게 의존하는 건 나약하다는 증거다. 나는 과식과 과음을 거의 하지 않고 식욕을 잘 조절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룹 2.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나 대신 바로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폭식은 하지 않지만 식습관을 좀 더 제어했으면 좋겠다. 연애를 할 때마다 온 마음을 쏟는다. 가끔 애정에 굶주린 느낌이 강하게 든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데이트 상대와 섹스를 할 때가 있다. 나는 남들을 많이 챙기는데 그들은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룹 3. 감정을 강하게 분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다. 슬픈 영화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울지 않는다. 화를 거의 내지 않고 성질은 전혀 부리지 않는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금세 흥미를 잃곤 한다.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그룹 4. 과잉 반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다. 감정이 북받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만하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느낄 때가 많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적이 많다. 수많은 격렬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룹 5. 거울을 보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새 옷을 사고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많이 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 성공, 성격을 부러워한다. 내 기준에 맞는 연애상들을 찾기가 어렵다. 파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짜증이나 경멸을 느낀다. 그룹 6. 내가 친구나 지인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실수를 할 때마다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인생이 부러울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얕볼까봐 두렵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 그룹 1에 가장 공감하는 사람은 욕구를 인정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의존성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욕망이나 욕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룹 2에 공감하는 사람은 욕구와 욕망에 잘 휘둘린다. 그들은 특유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제어하려고 한다. 그룹 3이 가장 와닿는 사람은 강렬한 감정을 거북해하는 유형이다. 그들의 방어기제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피하거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그 여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룹 4에 끌리는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는 경험을 자주 한다. 그들의 방어기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없애거나 아니면 특정한 감정을 붙들어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룹 5나 그룹 6에 끌리는 사람은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 그룹 5에 공감하는 사람은 진실과 정반대되는 것을 자신과 남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룹 6에 공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 욕망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간다. 이 욕망 자체가 방어기제의 한 유형이다.